자, 이번에는요, 3단원의 세 번째 공유결합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2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 공유결합과 관련된 수능화학원 기본 내용을 벗어나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이야기를 할 거고요. 5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공유결합 형성과 에너지 그래가지고 33페이지 보시면 거기 2번에 공유결합 형성과 에너지하고 나와 있죠. 거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결합 형성과 에너지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첫 번째로요. 그 이온결합 얘기하고 아주 유사한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그 이온결합이라는 것은 그 이온들이 어떤 위치에서 이온결합이 형성됐었죠? 예, 그때도 이런 그래프가 나왔었는데 그 이온들의 에너지 합이 최소가 되는 그런 위치에서 이온결합이 형성된다고 했었죠. 공유결합도 마찬가지로 이 공유결합하는 원자, 공유결합은 비금속, 비금속 원자가 결합하잖아요. 이때 비금속 원자 두 입자의 에너지 합이, 두 원자 에너지 합이 최소가 되는 곳에서 공유결합은 형성된다 하는 얘기를 먼저 할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이온 얘기할 때 했던 얘기와 비슷하게 요 원자, 특히 공유결합할 때 공유결합하는 이 비금속 원자들 사이에서도요. 이때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서는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원자핵과 원자핵, 전자하고 전자 사이에서는 전기적인 반발력이 작용한다. 이온에서 똑같아요.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인력은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힘이다? 요건 에너지를 낮추는 힘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반발력은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힘이다 그랬습니까? 반발력은 에너지를 높이는 힘이다. 그랬고요. 그래서 화학에서 반발력은 나쁘는 거다. 에너지가 높아지면 불안정하니까 반발력은 에너지를 높여서 불안정하게 만드는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었었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인력과 반발력은 둘 다 전기력인데 그럼 거리하고 반비례 하는데 원래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게 돼 있지만 이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경우는 어느 때다? 이 전기띤 입자가 하나로 존재하는 경우, 그건 이제 그걸 유식한 말로 점 입자라고 얘기한다 그랬다. 그렇죠? 이렇게 양전기진 입자 하나하고 음전기진 입자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다루는 원자, 분자, 이온과 같이 그 속에 들어있는 전기진 입자가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경우는 그 인력과 반발력이요. 거리하고 반비례하는 거는 맞지만 지수가 이게 2가 아니라 그랬죠. 특히 인력은 6제곱이고 반발력은 12제곱분의 1이었다 그랬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Y축을 F로 잡고 X축을 R로 잡아서 보면 그래프가 보통 이제 이렇게 그려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누구 그래프다? 네. 인력과 반발력 중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게 누구라 그랬어요? 반발력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인력은 천천히 감소하죠. 그 다음에 거리가 가까워지면요. 급격하게 증가하는 게 누구라 그랬어요? 반발력이 그랬죠. 왜? 여기 지수가 10이라서.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게 인력의 그래프고 요거는 이제 반발력의 그래프다 그랬고요. 그래서 아주 멀리 떨어졌을 때는 누가 크다 그랬냐면 인력과 반발력 중에서 인력이 클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입자들이 멀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력이 작용해갖고 둘러붙는다. 그러니까 이게 알짜 힘이 지금 인력과 반발력이 동시에 작용하는데 물리학적으로 알짜 힘이 인력이 되는 거다라는 거였고요. 거리 가까워지면 인력과 반발력이 커지는데 반발력이 빨리 커지기 때문에 같아질 때가 있겠다. 그 다음에 그 같아지는 거리보다 더 커지게 되면 누가 더 커진다? 이 경우는 반발력이 더 커진다. 그랬고 알짜힘이 반발력이 된다. 기억나시죠? 여기서 그 얘기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일단 이 그래프는 이온결합에서 마찬가지로 Y축은 에너지. 특히 이 두 입자, 이 두 비금속, 두 입자, 두 원자의 에너지 합을 뜻하는 거고요. 이 X축은 핵간 거리, 핵간 길이, 즉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 길이가 되는 거고 이때 편의상 여기를 뭘로 잡을 거냐면 이 두 비금속 원자의 핵간 길이, 원자핵 사이 거리가 무한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때 무한대 거리 떨어졌을 때 이 두 비금속 원자의 에너지 합을 얼마로 잡자? 0으로 잡자 그랬죠. 실제로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랬었죠. 그런데 그냥 이걸 0으로 잡자. 에너지 0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지. 그냥 0은 하나의 숫자다. 어떤 기준으로의 의미로서 잡는 거다. 그랬고요. 자, 이때 이게 거리가 이제 저 무한대 거리에 떨어져 있다가 이제 점점 가까워지면서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했었어요. 공유결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무한대 거리에서 이 두 비금속 원자가 점점 가까워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제 인력이 점점 커지죠. 그럼 이제 인력은 에너지를 낮춘다 그랬지. 특히 인력이 점점 커지면서 낮아진 에너지는 점점 커지죠. 그 낮아진 에너지 절대값이 점점 커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무한대 떨어졌을 때 에너지를 0으로 잡았는데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인력에 의해서 낮아진 에너지는 점점 커진다. 자, 이 그래프는
인력에 의해서 낮아진 에너지가 된다. 라는 거고. 그런데 이게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 반발력도 작용하는데 반발력은 에너지를 높인다고 했었었죠. 알았죠? 자, 이때 이게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 반발력 커지니까 높아지는 에너지도 점점 커질 것이다. 라는 거고. 이때 무한대거리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에너지를 0으로 잡고 이때 그거보다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 쑥 커지게 된다. 라고 했었죠. 자, 이 그래프는 반발력에 의해서 높아진 에너지를 뜻하는 거다. 라고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인력과 반발력이 동시에 작용하죠. 거리 가까워지면. 그러면 인력에서 낮아진 에너지가 있고요. 반발력에서 높아진 에너지도 있죠. 그러면 요 두 입자의 에너지하면 어떻게 한다? 요거 두 개를 더한 거다. 그랬죠. 이온결합에서 얘기하고 완전히 똑같죠. 이때 요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것이다. 한다는 거였어요. 알았죠? 자, 이때 이게 멀리 떨어져 갖고 점점 가까워질 때는 처음에는요.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처음보다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그랬죠. 왜 그래? 아주 멀리 떨어질 때는 누가 효과가 더 크다 그랬어요? 인력과 반발력 중에서 인력 효과가 더 크고요. 그래서 낮아진 효과가 더 크다 한다는 거고요. 이때 계속 거리가 가까워지면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극소점이 있다 그랬죠. 이때 그 최소가 되는 그 극소점 거리보다 더 가까워지게 되면 이제 반발력이 힘이 막 세지면서 에너지 높이는 효과가 더 커지니까 이게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 이상으로 더 줄어들게 되면 무한대보다도 더 에너지가 높아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했었고요.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력과 반발력에 의해서 낮아지고 높아진 에너지를 갖다가 합해서 그려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고 이때 이 그래프를 갖다가 이제 그렸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유결합은 어느 때 어디 위치에서 성립하느냐는 걸 얘기한 거고 여기도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점 있잖아. 여기에서 공유결합이 안정적으로 형성이 된다. 정리하면 이 두 입자의 에너지 합이 최소가 되는 곳에서 그 위치에서 공유결합은 형성된다.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곳은 바로 여기다 한다는 거예요. 알았죠? 이 개념도 같이 알아두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 뭐 얘기할 거냐면 공유결합 길이와 공유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온결합에서는 저 이온결합 길이와 이온결합 에너지 이런 말은 안 했는데요. 이 공유결합에는 공유결합 길이와 공유결합 에너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개념을 알아두셔야겠고요. 자, 일단 공유결합 길이라고 하는 거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결합 길이는 뭐 하는 거냐면 이게 안정적으로 공유결합했을 때, 즉 그 두 비금속 원자의 에너지합이 최소가 됐을 때 그때 안정적으로 결합한다 그랬죠. 이때 안정적으로 결합했을 때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 이 길이를 공유결합 길이라고 한다. 겠죠? 이거는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유결합 반지름이라는 게 있어요. 공유결합 반지름. 이 공유결합 반지름은 이게 안정적으로 결합했을 때 그 공유결합 길이를 반으로 나눠 놓은 거. 그거를 공유결합 반지름이라고 한다. 이거 어서 많이 듣던 소리죠? 네, 2단원에서요. 원소의 주기적 성질 얘기할 때 원자 반지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때 일정 정도 얘기했었던 거였고요. 알았죠? 자, 어쨌든 간에 이 두 비금속 원자가 안정적으로 공유결합했을 때 그 원자핵 사이의 거리, 즉 에너지가 최소가 됐을 때 원자핵 사이의 거리가 공유결합 길이이고 그걸 반으로 쪼개놓은 게 공유결합 반지름이다 하는 거. 요거 개념은 알아두셔야겠고요. 참고. 이때 이 공유결합 길이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공유결합 반지름이 나올 때는 어느 때는 거냐면 요 두 비금속 원자가 같은 원자여야 하지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원자는 수소인데 하나는 염소라고 했을 때 얘가 안정적으로 공유결합했을 때 원자핵 사이 거리가 있긴 하나 그럼 이제 이게 공유결합 길이가 되는 거지만 그걸 반으로 쪼갰다고 해서 공유결합 반지름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공유결합 반지름은 이게 같은 원자가 공유결합했을 때 공유결합 길이를 반으로 쪼개놓은 거 그게 공유결합 반지름이다 한다는 거고요. 알았죠? 자, 이때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 그래프상에서 공유결합 길이, 공유결합 반지름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한다는 거고요. 자, 이때 여기서 공유결합 길이는 뭐가 되는 거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너지가 최소가 됐을 때 그때 안정적으로 결합이 형성된다고 했었죠. 이때 이 에너지가 최소가 됐을 때 자, 여기 X축이 뭐라 그랬죠? 핵간 길이를 뜻한다 그랬죠. 핵간 길이. 요 길이. 여기 지금 0.074 나노메타. 나노메타는 나노가 뭘 뜻한다 그랬어요? 이게 10의 마이너스 9승을 뜻한다고 했었죠.
0.074 나노메타라고 합시다. 에너지가 최소가 됐을 때 원자 핵 간의 길이가 그렇죠. 참고적인 얘기지만 요 0.074 나노메타는 이게 수소 원자가 공유 결합해서 수소 분자가 됐을 때 핵 간 길이를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 분자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고. 이때 요게 바로 뭐가 된다? 아, 공유 결합 길이가 된다. 문제가 나온다면 이 그래프로 보통 등장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공유 결합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있어야겠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 공유 결합 길이가 얼마냐? 그러면 아, 0.074 나노메타다. 이렇게 답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가 똑같은 원자로 되어 있는 이원자 분자의 경우 유식한 말로 동핵 이원자 분자라고 한다 그랬죠. 동핵 이원자 분자. 뭐 이런 단어를 갖다가 알 필요는 없겠지만 이게 동핵 이원자 분자의 공유 결합 길이라고 한다면 그걸 반으로 쪼개 놓은 거. 즉 0.074를 반으로 나누면 얼마 나와? 0.037가 되겠죠. 이 0.037 나노메타가 바로 공유 결합 반지름이 된다는 거고요.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자, 우리 지난번에 2단원에서 얘기했었을 때 말이죠. 원자 반지름은 뭐라 그랬어요? 원자 반지름은. 이 원자 반지름은 공유 결합 반지름의 하나인데 공유 결합 반지름 중에서 그죠? 누구의 반지름이 바로 공유 결합 반지름이냐면 이 공유 결합 길이가요. 단일 결합이죠. 단일 결합 길이일 때 있죠. 수소 분자처럼 수소 분자의 수소 원자는 단일 결합하잖아요. 그죠? 단일 결합 길이를 반으로 쪼개 놓은 그걸 원자 반지름. 그러니까 단일 결합 길이를 반으로 쪼개 놓은 공유 결합 반지름이 있겠죠. 그러니까 공유 결합 반지름은 뭐 질소 같은 경우 단일 결합했을 때 반지름도 있을 거고 이중 결합했을 때 결합기를 반으로 나눈 것도 있을 거고 삼중 결합했을 때 결합기를 반으로 나눈 것도 있을 터인데 이 중에서 단일 결합했을 때 결합기를 반으로 나눠 놓은 것만 원자 반지름을 하겠다 그래서 약속을 했다 그랬었고요. 주기율표상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 커진다 할 때 그 원자 반지름은 이렇게 구한 거다. 라고 했었죠. 알았지? 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 그래프가요. 수소처럼 단일 결합하고 있는 그 비금속 원자의 결합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이게 단일 결합 길이가 되는 거고 그걸 반으로 자르면 그 공유 결합 반지름이 바로 원자 반지름이 되는 거다. 이중 결합이나 삼중 결합은 안 된다라고 한다 그랬죠. 물론 참고적인 얘기지만 단서 조항은 이때 이 단일 결합은 서로 똑같은 원자가 공유 결합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서는요. 공유 결합 길이, 공유 반지름, 공유 결합 반지름 개념 알아두시고요. 그렇죠? 특히 이 그래프에서 요게 바로 공유 결합 길이, 에너지가 최소일 때 그때 원자 핵 간의 길이, 그게 바로 공유 결합 길이. 그걸 반으로 쪼개 놓은 게 공유 결합 반지름. 특히 공유 결합 반지름 중에서 단일 결합 길이를 반으로 쪼개 놓은 게 원자 반지름. 그 개념 알아두셔야겠고요. 알았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하나만 더 그려볼까요? 여기서 0.074 나노메타라고 하는 것이 수소의 경우는 이제 이게 0.074 나노메타가 되는데 여기서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지금 하나 수소 원자의 원자핵이 있고 또 하나 수소 원자의 원자핵이 여기 있다는 거고요. 이때 얘네가 요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0.074 나노메타가 된다는 거는. 알았죠? 알아두시고요. 이온 결합에는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공유 결합 길이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둘게요. 공유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거. 이 개념 알아두도록 하셔야 됩니다. 공유 결합 에너지 하는 거. 이 공유 결합 에너지를 딴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결합 에너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알았지? 자, 일단 공유 결합 에너지 또는 결합 에너지의 개념이 뭔지 조금 알아둘까요? 요거는 저 화학 2에 가면은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화학원에서는 사실 저 수능에서는 다뤄지지는 않는데요. 요거 공유결합 에너지 화학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어차피 알아둬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일단 공유결합 에너지는 뭘 뜻하는 거냐면 공유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 아,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유결합 에너지 또는 결합 에너지라고 이야기한다 하는 거고 이때 주의할 것은 몇 몰당 값이다? 1몰당 값이다. 왜냐하면 한 분자에 공유결합 하나를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너무 적거든요. 그걸 숫자로 나타내면 숫자가 너무 적어지니까 1몰을 곱해갖고 뻥튀기를 하는 거죠. 그 1몰개당 에너지다 한다는 거. 그게 공유결합 에너지가 된다. 알았죠? 중요한 거 끊어버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다. 얼마를? 1몰개의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다.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공유결합하고 있어요.
안정적으로 공유합하고 있는데 이걸 끊어갖고 원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자는 이 두 입자 사이 거리가 무한대가 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때 얘를 이렇게 만들 때 에너지를 갖다가 공급해야 되는데 그때 그 공급한 에너지가 바로 결합 에너지가 한다는 거고요. 알았죠? 오케이. 자, 이때 이 공유 결합 에너지는 뭐라고 말할 수도 있냔 말이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요 지금 결합이 끊어지기 전, 즉 분자 상태 에너지가 100줄이라고 칩시다. 100줄. 근데 이게 지금 원자 상태로 다 끊어진 상태. 요때는 에너지가요. 만약에 200줄이라고 칩시다. 200줄. 그렇죠? 그러면 요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200줄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100줄이 필요하다. 그럼 이걸 만들어주려면 얼마를 공급해야 된다? 얼마 공급해야 돼요? 100줄 공급해야 되겠죠. 100줄. 그래서 공유 결합 에너지는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냐면 이거는요. 에너지 차이예요. 그죠? 뭐하고 뭐의 에너지 차이다? 가만히 보니까 분자 상태. 요게 결합 후죠. 끊어지기 전 결합 후. 요거는 원자 상태. 원자 상태는 결합 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합 전. 그러니까 원자가 결합 전에 이러고 있다가 결합 후에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자, 요거는 비트윈의 약자입니다. 결합 전과 결합 후 에너지 차이라고 볼 수 있겠다. 되는 거. 알겠죠? 자, 이때 결합 전은 원자 상태가 되는 거고요. 결합 후는 분자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공유결합 에너지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화학자들이 측정을 합니다. 뭐 때문일까요? 자, 저 양반 또 저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서 느낌 오죠? 네. 과학은 뭐든지 숫자로 써야 한다 그랬죠? 결합 에너지라는 개념을 왜 만들었냐면 무엇인가를 숫자로 나타내려고, 수치화하려고 끌어들인 개념입니다. 무엇을 수치화하려고 나타냈다? 네, 바로 요거예요. 공유 결합력이다. 이게 사실은요, 공유 결합 에너지는 단위가 줄이에요, 줄. 공유 결합력 하는 거는 이제 물리학적으로 뉴턴이라서 같은 건 아닌데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문제 풀어나가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자, 왜 이게 공유 결합력을 공유 결합 에너지, 공유 결합 에너지를 왜 공유 결합력으로 생각할 수 있냐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저 A2라는 분자가 있어요. 이때 이걸 원자 상태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이걸 끊어버리는데 에너지가 100줄을 가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 B2라는 분자가 있어요. 이때 이 자식을 원자로 만드는데 200을 가했다고 칩시다. 아니 이거는 왜 200씩이나 가했어? 이건 100 가야 돼. 이거 뭘까요? 이게 결합이 세가지고 끊어지기 힘든 거죠, 이게. 알았죠? 이거는 결합이 약해서 잘 끊어집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게 결합력이 강하니까 그러면 그거 끊어뜨기 위해서 에너지가 많이 가야 한다는 거죠. 즉 공유 결합력과 결합 에너지는 비례 관계가 성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게 크다, 이게 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 공유 결합 에너지 정리합니다. 첫 번째, 결합을 끊는데, 특히 일몰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며, 두 번째, 결합 전후 원자 상태, 분자 상태 에너지 차이다. 세 번째, 공유 결합력을 의미한다는 거 알아두도록 하시고, 자, 이때 우리 아까 이 그래프에서요, 즉 에너지가 최소가 됐을 때 요 핵간의 길이를 뭐라고 불렀다? 이걸 결합 길이라고 불렀었어요. 알았죠? 자, 그럼 여기서 결합 에너지는 이 그래프상에서 무엇이 결합 에너지가 된다고 볼 수 있을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와 관련된 얘기는 최근에 그 성균관대학교에서 논술 문제로 등장한 적이 있었어요. 요거는. 알았죠? 이게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논술 문제 같은 경우는 등장할 수 있는 거니까 잘 알아두시고 있고요. 자, 여기 아까 에너지가 0인 게 뭘 뜻하는 거라 그랬냐면 얘가 무한대로 떨어져 있는 원자 상태를 뜻한다 그랬고요. 이때 여기는 얘가 뭘 뜻하는 거냐면 안정적으로 결합한 거라 그랬죠. 이때 요 놈의 에너지가요, 지금 이만큼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에너지는 이만큼이라는 거고요. 이때 얘가 지금 이렇게 되면서 에너지가 어떻게 낮아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하고 얘 에너지 차이가 얼만큼이냐면 바로 요게 에너지 차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결합 에너지는 에너지 차이다라고 생각하라 그랬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네, 이게 바로 공유 결합 에너지 줄여가지고 결합 에너지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여기는 결합끼리, 요거는 결합 에너지. 다시 얘기해서 요 에너지 극소점일 때 X좌표, Y좌표가 있겠죠? 좌표 평면상에서 X좌표, Y좌표가 있겠죠? 요 X좌표, Y좌표가 중요합니다.
이때 이 X좌표가 뭐에 해당한다? 이게 바로 결합 길이에 해당하는 거고 이 Y좌표 값이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결합 에너지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이 그래프 보면 여기 마이너스 436하고 적혀 있어요.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 436? 에너지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이유가 뭐지? 뽀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에너지의 절대값을 알 수 없을 때 에너지를 표현하는 방법이 뭐가 있더라? 네, 누구를 기준 잡고 기준보다 이만큼 작다 하고 표현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합니다. 여기서 이 마이너스 436이 누구를 뜻하는 거냐면 얘는 기준보다 누가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기준보다 이만큼 작다 라는 뜻인 거고요. 누가 기준일까요? 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그 전자 에너지를 표현할 때 기준이 되는 전자가 누구였냐면 무한대 껍데기 있을 때 그때가 에너지를 0으로 잡았었죠. 그러네요. 여기서 기준의 에너지가 0일 때 그때는 무한대 거리에 떨어지는 원자 상태.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원자 상태일 때보다 436 낮아졌다. 아이고 이게 에너지 차이값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게 무한대보다 다시 얘기해서 원자 상태보다 이만큼 낮아졌다. 436 낮아졌다. 그래서 얘가 또한 결합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요. 이 경우에 지금 수소의 경우에 나타낸 그래프인데 이 경우 결합 에너지가 얼마냐 하고 묻는다면 여기 요 숫자 있죠. 436. 그게 바로 결합 에너지가 된다. 이 결합 에너지가 얼마냐 그랬더니 또 마이너스 436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보다 낮다는 의미는 거니까. 그렇지? 결합 에너지는 끊어버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거든. 결국 차이값이기 때문에 436이다라고 답하면 되는 거다. 그러므로 여기 써 있는 요 숫자 또한 뭐가 된다? 네, 결합 에너지가 된다. 알았죠? 네, 알아두시고. 자, 정리하면 우리가 지금 공유결합 길이, 공유결합 반지름 배웠고 그 다음에 공유결합 에너지 배웠는데 특히 공유결합 길이, 그 다음에 공유결합 에너지 그거를 이 그래프 상에서 찾아낼 수도 있어야 된다. 특히 숫자로. 공유결합 길이는 요거 0.074 공유결합 에너지는 436 겠지? 요게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유결합 반지름은 요걸 반으로 쪼갠다. 단 똑같은 원자일 때죠. 알았지? 그런 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겠다 한다는 거고. 자, 더 나아가서 어떤 응용 문제를 생각할 수 있겠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있었다고 쳐봐요. 이때 이거 A2 분자고 이게 B2 분자라고 칩시다. 이때 A2 분자하고 B2 분자의 공유 결합 에너지는 누가 클까요? 하고 물었다고 칩시다. 누가 크세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무한대는요. 원자 상태를 여기 에너지가 0인 X축은요. 이 원자 사이 거리가 무한대를 의미하는 거고 이때 무한대보다 이만큼 낮아졌고 얘는 무한대보다 이만큼 낮아졌고 아 이게 결합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결합 에너지 누가 크다? 네, A2가 크다. 그 다음에 결합 길이는 누가 크다? 결합 길이는 누가 클 거냐? 이게 결합 길이죠. 그래서 결합 길이는 누가 크다? B2가 더 크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다중결합에서 공유결합 에너지와 공유결합 길이라고 하는 거 보도록 합시다. 자, 다중결합이라는 게 뭐예요? 다중결합은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중결합과 삼중결합하는 다중결합이 있는 경우에는요. 결합 에너지하고 결합 길이가 어떤 독특한 관계가 성립하게 돼 있어요. 어떤 관계가 성립한다? 이런 관계가 성립한대요.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결합 길이는 짧아진다. 요거는 외워두도록 하셔야 됩니다. 특히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이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가능한 물질 탄소가 그렇죠. 탄화, 수소 시간에 배웠지만 탄소는 탄소 원자 간의 단일결합 단일결합으로 되어 있는 걸 포화라고 한다고 했죠. 포화. 이중이나 삼중결합 들어있는 걸 불포라고 한다고 그랬고 이렇게 탄소는 단일, 이중, 삼중결합이 가능한데 이게 단일, 이중, 삼중결합이 가능한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에서는 결합 에너지와 결합 길이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이거 말고 질소도 가능해요. 질소도 단일 결합하고 이중 결합하고 삼중 결합이 가능한데 얘들도 마찬가지고요.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결합 길이가 감소되는 그런 관계가 성립한다.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자, 결합 에너지 크다가 무슨 얘기냐면 결합력이 크다는 거죠. 단일, 이중, 삼중 중에서는 누가 결합력이 세겠어요? 아우 당연히 삼중 결합이 결합력이 제일 세겠고 단일 결합이 제일 약하겠죠.
그럼 결합력이 세니까 결합 에너지는 당연히 삼중 결합이 제일 크고 단일 결합이 제일 작겠죠. 그럼 결합 길이는 어떻게 된다? 즉 원자핵과 원자핵의 길이는 단일 결합이 제일 길고 삼중 결합이 제일 작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이거? 언제요? 수능화학은 탄화수소에서 이미 했었었죠. 이거 단일 이중 삼중에서 삼중 결합은 결합력이 세기 때문에 원자핵 사이의 거리 짧아진다. 결합 길이 짧아진다 한다고 배웠었죠. 단일 결합은 결합력이 약하니까 결합 길이가 제일 길고. 벤젠이 몇 중 결합이니? 벤젠. C6, H6 하는 벤젠. 1.5중 결합. 1.5중 결합. 구조식은 이렇게 그린다 그랬었죠. 공명 혼성 구조라고 했죠. 공명 혼성 구조. 공명 혼성 구조는 이제 중간 결합 구조. 그래서 벤젠처럼 1.5중 결합을 하고 있는 벤젠은 공명 혼성 구조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때 벤젠에서 이 탄소 원자하고 탄소 원자 간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그랬지?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의 중간 결합력을 갖고 있으니까 길이는 얘하고 얘의 중간 길이가 나온다. 그랬었죠. 그게 이미 배웠었다는 거예요. 있죠? 네, 그걸 갖다가 생각하면 쉽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단일 중 삼중 결합에서는 무조건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알아주시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요. 이게 단일 이중 삼중 결합이 말이죠. 이게 똑같은 원자가 단일 이중 삼중 결합이 가능한 경우에만 저 규칙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요. 있죠. 이게 탄소 같은 경우는 단일도 이중도 삼중도 결합이 가능한데 질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서로 다른 원자들이 단일 이중 삼중 결합을 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요. 플로리는 17쪽이라서 얘가 그 최각전자 7개고 전자 점식을 찍다 보면은 이렇게 찍혀서 홀전자 하나, 홀전자가 공유결합하죠. 그럼 얘는 공유전자에서 한 쌍밖에 안 갔죠. 단일 결합. 근데 산소는요, 몇 중 결합하죠? 2중 결합하죠. 16쪽이라서 최각전자가 6개고 그럼 전자 점식 찍다 보면 홀전자가 2개 뜨고 그래서 공유결합을 2번 할 수 있다. 2중 결합. 그 다음에 3중 결합. 요렇게요. 서로 다른 원자들이 단일 이중 삼중 결합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도요. 저 규칙은 성립한다. 그러니까 단일 이중 삼중 결합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그게 뭐 똑같은 원자로 되어 있든 서로 다른 원자가 단일 이중 삼중을 했든 간에 무조건 결합 에너지 클수록 결합력 클수록 결합 길이 짧아진다. 여기에서 결합 에너지는 이래요. 그럼 결합 길이는요. 이래요. 알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 어느 때 성립하는 거다? 단일, 이중, 삼중 결합을 비교할 때 무조건 성립한다 한다는 거고요. 이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때 요거는요. 단일, 이중, 삼중 결합이 서로 이제 결합력의 세계고 결합 길이를 비교할 때는 무조건 이 규칙이 성립되는데 단일 결합으로만 되어 있는 놈들을 비교할 때는 또 성립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요. 여기 17쪽은 무조건 단일 결합만 하고 있는데 F2하고 Cl2하고 Br2하고 I2라고 하는 놈. 이게 전부 다 17쪽은 이원자 분자가 가능한데 자, 요거 세 개의 경우에는 말이죠. 요거 세 개의 경우에는 이 결합 에너지가 Cl2, Br2, I2 중에서는 이래요. 했죠? 그럼 이제 결합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았지? 근데요. 요거 두 놈이 특이해요. 요거 두 놈이. 요거 두 놈의 경우에는요. 결합 에너지가 누가 더 크냐면 이게 더 커요. Cl2가. 근데 결합 길이도 누가 더 크냐면 이렇게 돼요. 어이쿠. 그러니까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는 놈들을 비교할 때는 말이죠. 이 규칙이 성립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결합 에너지는 얘가 큰데 결합 길이도 얘가 커요. 근데 요거 세 놈의 자식을 비교할 때는 결합 에너지는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은데 결합 길이는 완전히 결합 에너지하고 반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규칙을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 때는 요거 비교할 때만이다. 특히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는 이 규칙을 항상 적용시킬 수가 없다 한다는 거. 그럼 이런 거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건 이제 자료 보고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자료를 보고서 그걸 그 자료에 맞게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게 돼 있다는 거. 정리하면 이런 거 비교할 때는 항상 이게 성립하게 돼 있다 한다는 거 알아두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어떤 문제를 생각할 수 있냐면 예전에 이제 수능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었는데
아까 봤던 이 그래프 있었죠? 여기를 에너지로 잡고 여기를 핵간기로 잡은 이 그래프. 이 그래프에서요. 자, 요 그래프는 이게 질소가 단일 결합하고 있을 때 그래프였다고 쳐봐봐. 근데 질소 원자가 이중 결합했을 때 이 그래프를 그린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요? 잠깐만. 이중 결합일 때는요. 일단 결합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결합력이 세니까 결합 에너지 커지겠죠. 자, 이때 결합 에너지는 자, 요 X축은 무한대 거리 떨어져 있는 원자 상태 에너지를 기준으로 잡았다 그랬고 이때 걔보다 이만큼 낮아졌어요. 즉 얘하고 여기가 안정적으로 결합하고 있을 때죠. 이때 이만큼 낮아졌어요. 이때 요게 바로 결합 에너지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 이중 결합은요. 요 단일 결합보다 결합 에너지 쓸 거니까 어떻게 된다? 이게 더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죠? 그런데요. 결합 길이는 어떻게 된다? 요 결합 길이는 더 짧아지겠죠. 이때 요게 결합 길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요 점은 어느 쪽으로 움직이겠느냐? 이게 이제 수능에 나왔었던 거고요. 요즘에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 화학원 문제집 중에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이런 걸 문제로 다루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내신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걸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는 선생님도 가끔 계세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얘보다 요 단일 결합보다 얘는 결합 에너지 크고 결합 길이 짧을 거니까 일단 결합 에너지 크니까 밑으로 내려오고 결합 길이 짧으니까 이렇게 넘어가겠죠. 다시 그래서 이 점이요 왼쪽 아래로 간다. 그러니까 이 경우를 그래프로 그리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삼중결합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식은 더욱더 왼쪽 아래로 들어가 버리겠죠. 그래서 걔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겠다 한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네, 이것도 같이 알아둡시다. 그래서 단일, 이중, 삼중의 경우에는 왼쪽 아래로 더 들어간다. 알겠죠? 요 에너지 극소점이 이 좌표 평면상에서 왼쪽 아래쪽으로 간다는 거. 그렇죠? 이것도 같이 알아두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전에도 한번 예전에 이게 화학2에 있을 때 이제 수능 시험에 이게 자주 나왔었는데 그때 나왔었던 거 하나만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어떤 게 있었었냐면 말이죠. 자, 여기 지금 O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F2가 있었다고 칩시다. 알죠? 자, 이때 이 O2하고 F2하고 딱 그래프를 보니까 누가 지금 결합 에너지가 더 크냐면 당연히 O2가 결합 에너지가 더 크죠. F2보다. 당연하죠. O2는 몇 중 결합하고 있다고? 이중 결합하고 있으니까. 얘는 단일 결합하고 있으니까. 알았죠? 자, 그런데 결합 길이는 누가 더 크냐면 F2가 결합 길이가 더 크죠. 그렇죠? O2보다는. 자, 이때 여기서 반지름이 누가 더 크냐 하고서 물어봤어요. 반지름. 알았죠? 반지름 누가 더 크냐? 반지름은 결합 길이를 반으로 쪼개면 이제 반지름이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갖고 이걸 반으로 딱 나눠봤더니 실제로 산소하고 플로린 중에서요. 여기에 결합 길이가 지금 누가 더 크게 나왔냐면은 얘가 더 크게 나왔죠. 알았지? 그러면 결합 반지름은 누가 더 크게 나올 거냐면 당연히 이게 더 크게 나오겠죠. 알았죠? 자, 근데요. 여기 원자 반지름은 누가 더 크냐 하고 물었단 말입니다. 원자 반지름은 누가 더 크냐. 그러면 결합 반지름이 그냥 원자 반지름이라고 쉽게 그냥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도 F2가 크겠다? 뭐 좀 이상하죠? 우리 저 주기율표상에서요. 요거 둘 다 이주기입니다. 산소 원자, 플로린 원자. 알았죠? 이때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고 배웠잖아요. 그치? 근데 지금 여기서는 원자 반지름이 누가 크게 나오냐면 F2가 크게 나오는 거죠. 알았지? 아, 그렇구나. 여기서 이 결합 반지름은 말이죠. 산소의 경우에는 이 결합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이 안 되죠. 플로린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단일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원자 반지름이 되는 거지만 결합 반지름이 얘는 이중 결합하고 있으니까 이걸 원자 반지름 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만 보고 반으로 띵 잘라가지고 원자 반지름 결합 반지름이 누가 더 크냐라고 묻는다면은 F2가 큰 거 맞아요. 결합 반지름은 그냥 단순히 결합 길이를 반으로 쪼갠 거거든. 근데 원자 반지름이 누가 더 크냐 하고 묻는다면은 F2가 크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원자 반지름은 단일 결합 길이를 반으로 쪼갠 건데 이건 이중 결합 길이를 쪼갰으니까. 실제로 이제 이중 결합을 하다 보니까요. 결합력이 세가지고
이 결합 길이가 굉장히 짧아진 거죠. 원래 원자 반지름 누가 크다? 원래 원자 반지름은 산소가 더 크잖아요. 주기율표상에서. 그렇죠? 산소가 더 커요. 그렇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요거 쉽게 그냥 반으로 나눠 갖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일 결합 길이를 반으로 쪼갠 것만 원자 반지름이라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주의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정리하면 원자 반지름은 이 경우는 그럼 어떻게 풀어요? 이거는 주기율표에서요.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수가 크다 하는 거. 그걸 착안해 갖고 즉 오른쪽 위로 갈수록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다 하는 거. 그걸 착안해서 문제를 풀어야만 했었다. 그렇죠? 네,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여기 내용은 좀 수능에서는 안 다뤄집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다뤄질 수가 있다고 한다면 내신에서. 근데 내신에서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선생님들이 이제 과거에 수능에 모의고사 나왔던 거 이런 걸 착안해서 문제를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논술 문제로도 등장할 수 있다. 실제로 성균관에서 나왔다 한다는 거고요. 이런 개념 알아주셔야겠고. 자, 그다음에 요거 얘기는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어 갖고 제가 그냥 설명을 하는 건데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 34쪽에 아래쪽에 보면은 평균 결합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평균 결합 에너지가 뭘 뜻하는 거냐면 일단 결합 에너지가요. 그 똑같은 원자 간의 결합 에너지. 그러니까 동일한 그 원자들 간의 결합 에너지. 예를 들어서 C하고 H의 결합 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때 이 C하고 H의 결합 에너지가요. 이 CH가 어떤 분자 속에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결합 에너지가 조금씩 달라진대요. 헐, 이게 무슨 얘기야?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지금 CH4가 있다고 칩시다. 이때 여기는 CH3F가 있다고 쳐봐요. 있죠? 자, 이때 여기 지금 CH 결합이 있고요. 여기도 CH 결합이 있는데 이들의 결합 에너지가 요 CH4 속에 있는 CH 결합 에너지하고 CH3F에 있는 CH 결합 에너지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요거는 참고로 알아둡시다. 이거는 뭐 이거 가지고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없어요. 그냥 책에 있으니까 설명 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하이탑 화학2 심화할 때도 그것도 잠깐 얘기할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요걸 이해하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그 우리 공유 전자쌍이라는 거 있죠. 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은 양쪽 원자핵, 두 원자핵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보통 알고 있지만 나중에 저 뒤에 가서 심화 내용으로 이제 분자 궤도 함수 이론을 공부할 건데 실제로 한 분자 속에 들어있는 공유 전자쌍은 모든 원자 사이를 다 돌아다녀. 그러니까 여기 공유 전자쌍이 여기서만 도는 게 아니라요. 일루도 막 지나다녀 이렇게. 있죠?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막 지나다녀. 됐죠? 일단 그걸 좀 하나 알아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기 음성도 큰 놈이 전자를 막 잡아 당긴다. 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자, 이때 여기 플로린이 세상에서 전기 음소 제일 큰 건데요. 이놈의 자식이 여기 공유 전자쌍만 그러면 잡아당기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 전자들이 막 돌아다니다 보면 말이죠. 여기 공유, 여기 공유, 여기 공유 전자쌍이 이쪽으로 올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플로린이 이게 전기 음소 굉장히 큰 놈이 들어있게 되면은 여기 공유 전자쌍이 다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로린 쪽으로 전자가 막 치우쳐요. 그죠? 특히 얘 공유 전자쌍도 이쪽으로 바짝 치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에 비해서 여기 지금 수소가 있어요. 얘는 전기음소도 큰 놈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얘보다는 이 공유 전자쌍은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쪽에 많이 존재하겠죠. 알았지? 이때 공유 결합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공유 결합은 여기 비금속 두 원자가 있다고 했을 때 얘가 갖고 있는 홀전자, 얘가 홀전자가 처음에 여기 원자핵 주변에서 막 돌고 있었었는데 이게 결합하게 되면 홀전자가 이러고 돌아다닌다 그랬잖아요. 양쪽 원자핵을 다 돌아다닌다. 그렇죠? 물론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두 원자핵 사이를 다 돌아다니는 전자쌍 이걸 뭐라고 불렀어? 공유 전자쌍이라고 불렀고 이때 공유 전자쌍의 음전기가 양쪽 원자핵을 잡아당긴다. 이 공유 전자쌍이 공유 결합하게 되면 이 가운데에서 발견될 확률이 대딱 높아진다고 해요. 자세한 거는 요 다음 챕터에 가가지고서 원자가 결합 이론이라고 하는 것 이야기하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이 원자핵 사이에서 발견 확률이 대딱 높아져요. 알았죠? 아니 쉽게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그랬죠. 실제로 이 원자핵 사이가요. 양쪽 원자핵의 전기적 인력이 가장 강하게 작용할 곳이다. 예를 들면 만약에 전자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얘한테는 거리 가까워서 인력이 세겠지만 여기 원자핵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인력이 그닥 세지 못하죠. 근데
여기 들어오면 말이죠. 양쪽 원자핵이 전기적 인력이 둘 다 세게 작용하는 곳이라 실제로 이게 인력이 세게 작용하면 에너지가 낮고 에너지가 낮으면 안정해지고 자연성은 누가 시키자도 에너지 낮은 안정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쪽에서 전자들이 보낸 시간이 많아져요. 근데 이제 다음에 그 다음 챕터 가서 그 원자핵과 결합변에서는 우리 예전에 그 양자역학 오비탈 얘기하면서 파동 얘기했었죠. 파동. 이제 파동 관점으로 여기서 발견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그때 가서 할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공유 전자성은 두 원자핵 사이에서 발견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때 여기 그래서 발견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 음전기층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여기 원자핵을 잡아 당겨 그 음전기가. 그래서 들러붙게 하는 거거든. 이해갔죠? 자, 근데요. 여기 플로린이 있잖아요. 여기 공유전 이쪽으로 확 잡아 당겨 버리면 여기서 시간을 보내던 공유 전자쌍이 시간을 이쪽에서 보내면서 여기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여기 음전기층이 밀도가 정확히 유식한 말로 전자밀도라고 하는데 이 음전기층 전자가 여기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니까 여기 음전기층이 얇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결합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변하겠죠. 그죠? 여기 결합력과 여기 결합력이 안 같겠죠. 아, 그렇구나. 똑같은 원자들 간의 결합이다 하더라도 어떤 분자 속에 들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합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헐. 그래서요, 실제로 똑같은 원자들 간의 그 결합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과학자들이 실제로 이 결합 에너지를 갖다가 쓸 때가 있어요. 어디에 쓰냐? 우리가 지금 저 결합 에너지를 쓰는 거에 관한 이야기는 안 배웠죠. 결합 에너지 사용은 나중에 화학2에 가서 배웁니다. 그렇죠. 몇 년 전에 서울대학교 심층 면접에서 그다음에 그 연세대학교 논술 문제에서도 이제 결합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화학2에 가면은 델타 H 그래갖고 반응 엔탈피라는 걸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결합 에너지 개념 배우지만 어디에 쓰느냐 하는 거 그거는 지금 실제로는 안 배우고 있죠. 결합 에너지는 이제 결합력의 세기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제 요 정도 수준에서 배우고 있는데 실제 화학자들은 이제 이걸 이용한다는 겁니다. 자, 이때 아니 그러면은 이게 똑같은 원자 간의 결합이다 하더라도 동일한 CH와 같은 동일한 원자 사이의 결합이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달라지면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래서요. 화학자들이 여러 가지 분자 속에 동일한 원자들 간의 결합 에너지를 다 측정해 봤어요. 그리고 걔들의 평균을 냈답니다. 평균. 그래서 평균을 내 가지고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사실은 그 평균 값이 이 경우에 실제 결합 에너지하고 얘들의 평균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때 결합 에너지하고 이때 결합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평균 결합 에너지를 잡아가지고 그걸 구해가지고 보통 이용하게 돼 있다는 거고요. 자, 이때 우리 책 34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이 결합 에너지하고 결합 길이를 거기다 정의를 해놨어요. 이 그래프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여기 수소가 있는데 이렇게 결합했을 때 H2 결합 에너지가 이거다. 그때 결합 길이는 요거다. 이렇게. 그렇죠? CH 요거다. CC 요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정리되어 있고요. 이렇게 돼 있구나 하는 거. 이때 여기 결합 에너지가 뭐다? 평균 결합 에너지가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한다는 거고요. 알았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결합 에너지, 공유 결합 형성과 에너지에 관한 얘기는 맞출 거고요.